딱 일하면은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딱 디자인 하는 사람이고. 나도 지금 납치됐어. 그러니까 빨리 살려줘. 한국인들의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전기 지짐이도 고문을 하고. 사람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 뉴스에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은요. 네. 지금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숫자가 총 80여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한국인의 숫자 무려 1,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잖아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속 발생하고 있는 일하러 갔다 고문에 시달리며 납치 감금하는 납치 감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캄보디아 고문 영상이라는 내용으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와, 물. 일본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감금되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봤어. Korean embassy, Korean embassy. I want Korean embassy, please. 오케이. wait. Please help me.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실존하는 범죄 도시.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게 뭐야? 여러분들이 보신 이 충격적인 영상 속의 장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 현장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영상은 처음 봐서 너무 놀랐는데 심각성이 더 와닿네요. 네.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네요. 2025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게 또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도움 요청하셨던 남성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신 분이 있나. Korean embassy, Korean embassy. 길 위에서 이제 위험하게 한국 대사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그 40대 남성, 현지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지금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한국인들이 감금당하고 있는 곳, 영상에서 보신 곳이요. 그 현지 언어로 웬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범죄 단지라는 뜻이고요. 국경 근처에 조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시내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주로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확인된 것만 총 50곳 넘게 현재 확인이 됐고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곳 합치면 총 400여 곳이 넘는다라는 추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범죄 단지에서는요 관리자 그리고 감금된 사람들 모두 합쳐서 약 5,00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대단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겉모습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그냥 큰 아파트 단지 또는 큰 빌라 단지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정문에 가면 총을 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전체가 철조망이 위에 다 둘러쳐져 있는 높이 5m 이상의 벽으로, 담장으로 다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웬치 내부는요, 아주 숙소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안에서만 모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 슈퍼마켓, 그리고 세탁소, 이발소, 술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웬치에는 저 안에 성매매하는 업소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범죄 도시네. 예. 아예 그냥 작정하고 못 나가게 해놨고 아예 그냥 감금식으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밖에서도 이제 뭐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고문까지 저렇게 하면 제정신으로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말에 속아서요. 캄보디아로 향하는 한국인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직원들에게 납치돼서 웬치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끌려간 이 웬치는요. 대부분 중국인이 수장으로 있고요. 이 수장인 중국인의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조선족이 서열 2위,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직접적인 사기를 치는 한국인의 서열이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서열이 낮은 한국인들은 웬치에 감금이 된 뒤에 여권과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긴 채로 하루 종일 조직원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서열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체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웬치에 납치된 일부 한국인들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한국인들에게 주는 식사는 물만두 7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웬치에서 벌어지는 고문의 수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폭행은 기본적으로 매일 행해졌고요. 고문을 할 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맞다가 기절을 한 경우에는 전기 충격기로 다시 깨워가지고 고문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할당된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범죄 수익금 입출금으로 사용되는 개인 통장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 손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왜냐하면 통장이 개설되면 그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이 되는데 거래되는 금액이 점점 좀 커지면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통장을 개설하라고 시키거나 고문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심지어 이 고문을 해도 성과가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요. 그 경우에는 이 범죄 조직이 장기 적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구를 적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본 거죠. 결국 계속된 폭행,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버티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이 사망하면요, 그 이후에 이 한국인들의 시신을 이 소각장에 넣어서 처리한다라는 증언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얘기 딱 들었을 때 지존파 생각이 갑자기 났거든요.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사람을 납치했었을 때 이제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옆방에서는 이제 전기 고문하는 소리랑 소리 지르는 소리랑 때리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지금 지존파 그 살인 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존파와 유사한 점이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이 웬치에서 범죄 조직들이 감금된 한국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 다 우리랑 친하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 탈출해봤자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지존파가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가 그래서 도주하다 택시기사가 하는 말 두고 깜짝 놀라서 뛰어내렸던 그 연상이 되실 거예요. 이건 범죄 조직들이 특히 납치 감금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선 불신을 하게 되죠. 누구도 못 믿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갈 생각도 못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도망간다 하더라도 이들이 한 번씩은 또 일부러 도망간 사람 잡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봐라, 우리만 안 두고 도망갔다 결국 왔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학습이라는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전체가 다 도주는 꿈도 못 꾸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무슨 일자리가 있다고 속였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까지 갔을까요? 네. 이 코로나19 이후로 한국의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쉬는 날에는 여행도 할 수 있고 게다가 거액의 월급까지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구인 광고 내용, 그 글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 구인 공고 내용입니다. 네, 뭐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굉장히 뭐 정상적인 직업인 척 속이고 있죠. 월 700이면은 솔깃 타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맞아요. 남녀 월급 인센 월 평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난달 직원 중에 최고 월급을 받은 사람 4,500만 원 수령.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말이 되나. 감금 폭행은 없다면서 안심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맞춤법도 많이 틀려 있습니다, 지금. 정말 돈이 급하다면은 얼마나 진짜 이렇게 간절했으면 저기까지 갔겠어요. 혹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내몰려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본어 통역사를 구한다는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건너갔다가 납치 감금된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감금된 뒤에 강제로 성인 방송을 해야 했고요. 조직이 정한 만큼의 후원금을 그날 받지 못한 날에는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속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이용하는 걸 보면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서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가해자는요, 그 인신매매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해자의 정체가 실제 모델 겸 배우였다는 겁니다. 더 속겠다. 어떻게 사람을 거래해서 돈을 받아요, 진짜. 와. 또 다른 피해자는 사흘에 300만 원 지급, 비행기 표도 제공한다는 조건에 현지 간판 제작 디자이너 구인 글을 보고 바로 캄보디아로 떠났는데요. 그가 도착한 캄보디아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던 캄보디아 웬치에 감금됐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서 극적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핸드폰이 60장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 다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겠다, 진짜. 3일에 300만 원을 준다는 게 의심스러웠지만 회사에 전문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A씨는 취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제 옆구리에 칼을 들이밀고 뒤에 있던 남자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색 모자 쓴 사람이 제 목을 조르게 돼요. 너 여기 다 알고 왔지 않냐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마중 나온 남자가 이 A씨를 납치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아이패드로 쫙 세팅이 되어 있고 거의 이름을 절대 공유하면 안 돼요. 제가 23호였어요. 7호 밥 먹어. 23호 밥 먹어. 네, 모든 게 다 숫자로 불렸어요. 죄수들 같이 그렇게. 여권도 뺏기고 A씨는 감금을 당했습니다. 취약계층한테 이제 컴퓨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대안적 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보이스피싱까지 하게 되는데요. 전기 지짐이도 계속 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엉덩이가 피 터질 때까지 계속 때리고 있어요. 아유. A씨는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용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납치됐어. 내가 빨리 살려줘. 막 하면. 진짜. 연락받은 남자친구와 가족이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캄보디아 경찰이 이 A씨를 구출했습니다. 와, 진짜. 자, 피해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진짜 천운이었네요. 진짜 그 잠깐의 순간에 그 핸드폰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계속. 캄보디아에 확인된 곳만 웬치가 50곳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요 가장 큰 조직이 현지에서 아주 유명한 프린스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자 단지라는 곳이었는데요. 프린스 그룹의 수장이 천즈라는 회장이에요. 천즈는 원래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국적을 캄보디아로 바꾸면서 캄보디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2015년에 프린스 그룹을 설립을 했고요. 이 프린스 그룹은 카지노를 기반으로 급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 사업 등으로 사업을 마구마구 확장을 했고요. 이 그룹의 천즈 회장, 그 수년간 이 프린스 재단을 통해서 1,6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약 230억 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장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착한 자선 사업가의 이 이미지도 구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천즈 회장은요, 대기업 회장의 탈을 쓰고 피싱 범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대지도살 사기 범죄를 해온 겁니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피해 금액을 키운 뒤에 가르치는 게 농부가 돼지를 살찌운 뒤에 도살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해서 돼지 도살 사기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천주 회장은 이 돼지 도살 사기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는 지시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특공대가 가서 확 밀어버리네요. 기부했다는 게 소름 돋네. 맞아요. 야, 이렇게 큰 범죄 조직이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저렇게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데 어떻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전혀 조금의 제재도 없었을까요? 네, 거의 뭐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천주 회장은요, 캄보디아의 최고 실세가 훈센이라는 전 총리거든요. 현 총리도 훈센의 아들이고요. 이 훈센 전 총리와 천주 회장은 아주 절친한 친밀한 사이였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천주 회장은요, 자신이 운영하는 태자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가지고 군, 경, 관, 요로에 뇌물로 흘려보낸 그런 정황이 이 국제사회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 천주 회장의 뒤를 봐주고 정부, 군경, 모든 이제 관 조직들이 말이죠. 그리고 천주 회장은 자신만만하게 이 사람들을 마구 감금하고 고문시키고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키면서 천문학적인 이 범죄 수익을 거두는 서로 상생하는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천주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워왔고요. 대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캄보디아 내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감금, 고문 막 죽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조치를 네.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요, 천주 회장이 이끄는 조직이 암호화폐 사기, 또 돈 세탁, 성적 갈취,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고문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범죄를 주도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 관련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천주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권력층과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벌은 과연 이루어질까 미지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천주 회장이 운영했던 태자 단지는 비워진 상태고요. 이제 그곳은 캄보디아 군경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 회장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및 조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FBI 역시 천주 회장을 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천주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는 왜 굳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우선은 그 캄보디아의 부패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국제 투명성 기구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이라고 전 세계의 부패 지수를 매년 측정하는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히는 곳이 수년간 계속해서 꼽혀왔던 곳이 캄보디아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조이팔 때문에 중국 다녀온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던 보이스 피싱 조직이 캄보디아로 옮겨간다. 조희팔도 아마 자신이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캄보디아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중국이 1대1로라고 전체적으로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이 어떤 자신들의 무역과 또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는 주로 카지노나 관광 사업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규모 이 카지노나 관광 단지들을 건설을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카지노 이 관광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상당수의 단지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범죄 조직들이 가서 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모든 감금 합숙 시설 있죠. 그 안에 식당 시설 있죠. 그리고 단지가 대단히 넓죠. 부정부패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고 돈만 주면은 자기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여기에다 지형적으로도 캄보디아는 밀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뭐 수사기구나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은 캄보디아로 이 범죄 단지들이 뭐 수백 곳이 형성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이 줄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캄보디아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신 검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한번 보시죠. 네. 자, 지난 10월 16일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한 남자를 검문하고 있습니다. 촬영 보냈어요. 이 남자에게 캄보디아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경찰이 묻고 있는데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다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증명하기 싫은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걸로 그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니까 이 남자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혹시 텔레그램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텔레그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남자. 결국 이 남자는 경찰단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이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단 사무실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뭐야? 심지어 장난스러운 포즈까지 영상에 담고요. 사실 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전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또 이게 범죄자인가? 지금 수사과 가고 있어요.
자, 이를 본 운영자는 이 남자에게 메신저를 삭제하라 지시합니다. 결국 그날 밤 이 채팅방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또 한국인 가해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모집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가해자 쪽에. 그래도 가해자 쪽인 것 같아요. 뭔가 한국의 연결책인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손쉽게 월 수백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구출이 된 뒤에 다시 웬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뭐 그게 벌어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사정을 해도 범죄 조직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멘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범죄 집단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체포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네요. 부모님 속은 얼마나 탈까요, 정말. 근데 뭔가 힘들게 구출했는데 그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냅둬야 될 왜 것 같아, 그런 그런 거야? 사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문 폭행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잘 못하거나 달아나려고 하거나 그런 몇 가지 사례에 해당됐을 때만 징벌을 당하지 시킨 대로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나는 그런 피해자 쪽이 아니라 고수익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이비종기랑 좀 비슷한데요.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범죄 조직에 자기가 잘 순응하고 실적만 올리면 막 지위도 높여주고 범죄 단지 아니긴 하겠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주고요. 아까 보셨지만 뭐 성매매 업소까지 있고 그것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그 내부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탈출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들리는 소식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혹시 과거에 웬치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번 그렇게 쉽게 범죄로 큰 돈을 버는 맛을 보거나 혹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이후에는 적은 수입, 힘든 일, 알바 이런 것들은 전혀 자기들에겐 양이 안 차는 거죠. 그 생활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구출해줬는데 다시 범죄 단지로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이 돼 있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0월에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 현장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인데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캠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귀국하는 사람들, 압송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여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이번에 압송된 사람들은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점으로 64명 중 56명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8명 빼고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에 구금됐을 당시 귀국을 거부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조직 총책이 캄보디아 당국에 뇌물을 건네서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에서 자기들은 캄보디아 경찰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그대로 믿었나 봐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캄보디아 웬치에서 납치나 감금 피해는 입지 않았고 탈퇴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 흥사단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징역 1년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 있느냐. 놀랍게도 56%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10억 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들의 잘못일까요? 우리 사회가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없으면 무시받는다. 어떤 수를 써서든 성공하고 돈 벌어라. 이렇게 앞서 보셨던 장난처럼 경찰관들한테 텔레그램 없어요? 하고는 텔레그램으로 상황을 보내던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인식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가서 돈 벌겠다는데 왜 당신들 왜 내 자유 막아? 이런 인식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폭행, 감금, 고문을 안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눈물 흘리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렸습니까? 그런 우리 현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캄보디아든 어디든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납치, 고문으로만 알려졌던 캄보디아 사건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더욱 큰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고요. 그 조직의 배후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장한 범죄 조직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끔찍한 현실판 범죄 도시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라고 알려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범죄에 가담했던 가해자였음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납치,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무고한 피해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출 작전과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히드라에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